뭐 일단은 토지를 땅을 알아야지 뭘 할 수가 있으니까 좋은 땅이란 무엇일까요? 좋은 땅은 미래 가치가 있는 토지, 건축이 가능하여 새로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땅, 즉 개발이 가능한 땅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좋은 땅을 고르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토지의 종류, 그리고 토지의 용도, 그리고 토지의 상태입니다. 먼저 토지의 종류를 일컫는 지목이 있는데요. 필지마다 하나씩 설정되어서 토지의 성격이나 용도 등을 나타내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뭐 전, 답, 임야, 뭐 대, 과수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이제 꼭 대여야만 집을 지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목은 여러 가지 이제 형질 변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꼭 대가 아니어도 집을 지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에도 지을 수 있고 임야에도 지을 수 있고 다만 내가 지어야 할 건축물에 따라서 용도 지역은 맞아야 됩니다. 그 우리가 이제 주상 공록 해가지고 이제 도시 지역에서는 주거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 상업 지역이라고 이렇게 용도를 다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뭐 주거 지역에 지을 수 있는 것, 공업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것, 녹지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상업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이게 다 틀리고 또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건폐율이나 용적률 뭐 이런 것들도 다 상이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집을 지을 것이냐 하는 것들은 용도 지역을 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토지의 상태가 있는데 개발 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의 상태예요. 도로가 붙어 있느냐 아니냐 하는 건데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도로가 보행자와 자동차가 함께 이동할 수 있는 너비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이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와 구경꾼들이라고 해야 되나?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확보돼야 되는 얘기예요. 지금 그림에서 보면 A와 C는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건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B와 D는 지목이 대라고 할지라도 도로가 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불이 나면 끌 수가 없어요. 소방차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건축이 되지가 않습니다. C의 경우에는 전으로 돼 있지만 이거 전은 농지 전용 허가라는 것을 받으면 대지로 전용을 합니다. 다만 이제 농지 전용 부담금이라고 해서 지불을 해야 되는데 만약 이게 평당 100만 원짜리 땅이었다. 그런데 전에서 대로 바뀌게 되면 지가가 그만큼 상승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농지 전용 부담금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공시지가에 따라서 바뀌고 최대로 해봤자 뭐 평당 16만 5천 원 뭐 이 정도 되니까 뭐 생각보다 그렇게 큰 돈이 들지가 않습니다. 결국 뭐 전이지만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도로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더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도로가 꼭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목상 도로가 아닐지라도 시골에 그냥 우리 가보면 이제 논두렁길이나 뭐 집과 집 사이에 아니면 땅 사이에 이렇게 사람들이 막 다니면서 현황상으로 도로는 아닌데 현황상으로 도로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현황상 도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물론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적용하는 규정이 다 다른데 뭐 남양주에서는 이런 것들을 건축법상 도로로 적용을 받는다라고 하고 뭐 양주에서는 이런 것도 또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건축을 못한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현황상도로도 우리가 각 지자체 조례들을 통해서 만약에 이걸로 현황상도로가 있으면 건축이 가능하다고 하면 맹지일지라도 그거를 도로로 간주받아서 건축물을 짓게 되면 땅의 가치는 굉장히 좋다고 할 수가 있죠. 뭐 참고로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서 도로가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도로면보다 대지면이 낮으면 침수 문제의 관계로 안전상에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개발 행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중에 땅을 보실 때 좀 도로보다 좀 높게 돼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볼 때 이제 밭은 그래도 좀 평평하게 높게 돼 있지만 노는 이렇게 밑으로 물이 차 있고 꺼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복토 비용 이런 것들이 또 들기 때문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농지 전용을 하기 위해서는 또 복토 비용이나 성토 비용, 성토 비용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논보다는 밭이 조금 더 좋은 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값어치도 조금 더 나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도로가 꼭 붙어 있어야만이 집을 지을 수 있는 걸까요? 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또 조금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 보면 뭐 이렇게 도로가 접하지 않은 땅을 맹지라고 하는데 맹지를 탈출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국어 점용 허가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시골길을 가다 보면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논두렁, 뭐 또랑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천은 아닌데 약간 조그맣게 흐르는 이제 물줄기가 있는 곳들을 뭐 농로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국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근데 이 국어는 대부분 이제 시유지나 국유지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거를 좀 사용하고 싶으면 점용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에 지나다닐 수 있는 차가 지나다닐 수 있는 덮개를 좀 씌우는데 이런 것들을 기부채납 형태로 신청하게 되면 도로를 인정해줘서 건축이 가능할 수 있고요. 뭐 때로는 이제 약간 국어 사용료를 뭐 1년에 뭐 해봤자 몇만 원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제 뭐 위치에 따라 크기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지불하고서 또 국어 점용 허가를 받아서 땅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뭐 파고들면 굉장히 또 복잡해지고 또 굉장히 또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들은 별도로 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설명을 해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심화 과정으로 한번 넘어가서 우리가 좋은 입지의 땅을 보는 눈을 좀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이제 차량이 많이 나오는 쪽이 그러니까 이게 북쪽을 바라봤을 때 좌측에 있는 도로가 분주한 도로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북쪽에 주거 지역이 밀집되어 있고 남쪽에 뭐 사무실 오피스가 밀집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내가 원하는 어떤 상점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할 때 아침에 많이 이용하는 커피 전문점이나 뭐 토스트집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주거 지역에서 상업 지역으로 내려오는 그 사무 지역으로 내려오는 그런 길목에 설치를 하면 좋을 거고요. 반면에 이제 마트나 주유소는 뭐 반대편에 입점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그 주유소를 만약에 설치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이 B 토지와 C 토지가 있어요. 그러면 C보다는 B가 조금 더 주유소 매출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직진과 속도를 봤을 때 이게 커브길에 이렇게 있는 토지라 그러면 이 직진 속도가 빠르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보다는 어차피 커브길에서 속도를 줄여서 이렇게 들어가는 쪽이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이쪽이 이제 주유소 입지로는 좀 좋을 것 같고요. 실내로 이제 그 파주 쪽에 있는 주거 지역 주변에 있는 주유소를 검색을 해보니까 대부분 다 이게 퇴근길에 주거 지역으로 들어가는 퇴근길에 우측편에 그러니까 퇴근하는 방향에 주유소들이 다 밀집되어 있는 거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유념해서 뭐 어떤 입지를 선정할 때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